차단제에 연이어서 지난주 연이어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유기자차죠. 유기지차이고 화학적은 선스크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공통적인 어떤 작용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벤조페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칠판에 넘어서 설명 좀 하고 다시 넘어올게요. 벤조페논. 벤조페논 하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페논 이랬죠. 벤조페논. 뭔가가 두 개가 연결된 거죠. 페닐기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는 케톤기가 있고, 그래서 두 개의 다이 페닐 케톤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구조식이 모든 그 유기자차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뭐 이걸 1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거 1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위치에서 이 결합으로 치환되어 있느냐, 어떤 기, 그게 하이드록시기나 아니면 메톡시기나 아니면 설폰산기 이런 작용기가 케톤기하고 결합됐을 때 자외선 흡수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젠기는 방향족이죠. 탄화수소 화합물이 방향족인데 방향족 유도체가 되려면 페닐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벤젠기는 C6H6고 페닐기는 C6H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H기 하나가 밖으로 나오면서 무엇이 붙는지 아민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이 작용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작용기에 여러 위치에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붙으면 우리가 오소라 할 수 있고, 여기에 붙으면 우리가 메탈 할 수 있고, 바로 앞에 붙으면 파랄 할 수 있죠. 이 작용기에 따라서 어떤 역할들도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옥시벤젠에 우리가 어떤 작용기들이 이런 작용기들이 붙어서 그에 따라서 어떤 화학적인 그 자외선 차단기의 역할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벤조페논에는 작용기가 보통 1, 3, 4, 5, 9, 물론 8도 있고요. 11 이렇게 해서 위치에 따라서 붙을 수 있죠. 그러면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이런 작용기는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산란시키거나 그래서 화장품 자체의 어떤 변화를 방지시키는 열화를 방지시키는 제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UVB에 노출 시에는 그 일광 화상과 피부 조긴노와 피부 암을 촉진시키기 있듯이 UV 강선에서 UV 강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죠. 한번 살펴볼게요. 옥시벤젠이라는 것은 자, 옥시벤존이라는 것은 뭐예요? 벤존 옥시벤존은 그 다른 말로 하면 벤조페놀 세 번째 위치에 있는 벤조페놀 3에 돼 있죠. 그러면 하 구조식을 그리면 항상 이게 기본 구조식이죠. 벤조페놀의 기본 구조식에 여기에 OH가 들어가고 여기에 O 메톡시가 들어가죠. CH3 이렇게 되면 옥시벤존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 두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지 위치가 이 하이드록시 다른 그 간육명으로 설명은 이 하이드록시 4 메톡시
벤젠, 헤논. 그래서 다망색 고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시벤존하면 탄소가 4개고, 탄소 14개고, 수소가 12개고, 산소가 3개. 이런 구조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UVB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UVB 흡수를 막아주고요. 그럼 어느 만큼 사용해야 되는지 식약청 고시 제시된 것이 있죠. 0.5% 이상 사용할 때는 항상 옥시벤존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해 줘야 됩니다. 벤존 포함. 그럼 여기는 보통 그 뒤에 우리가 화장품 화장품 전 성분 표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자신 차단제로 옥시벤 0.5% 이상인데 0.5% 미만을 사용할 거는 이제 영유아용, 어린이용 오일이라든지 로션이라든지 기초 색조 화장품에는 항상 0.5% 미만 사용. 중요한 것이 이제 몇 프로 사용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외우고 어떤 강선에 반응하느냐,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에 구조도는 구조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보벤존입니다. 아보벤존은 구조식이 이렇게 항상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 O가 CH3 메톡시가 여기에 붙었죠. 여기는 4개 탄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4개면 수소는 몇 개예요? 수소는 9개죠. 이렇게 총 합했을 때 여기는 이렇게도 쓰지만은 그냥 우리가 구조식을 해놓고 이렇게만 써놔도 C가 4개고 H가 총 합했을 때 이렇게 이 대신에 짝대기 이렇게 끄어서 이걸 써도 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우리 파르솔이나 부티메톡시 다이벤조닐 메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조 화합물의 일종이죠. UVA를 가장 강력하게 차단시키나 UVB도 일부는 차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흡수시켜서 화장품 열화를 방지하는 자외선 차단제나 산란제 흡수의 역할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적외선열로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에틸 헥시메톡시 신라메이트. 에틸하면 탄소 2개고 헥시라면 탄소 6개죠. 메톡시하면 CH3죠. 신라메이트. 그래서 신남산의 이렇게 비싼 계열로 해서 이 에틸일산소 핵실 알코올과 그 다음에 플러스 메톡시 신남 애시드 지방산과 알코올이 합쳐지면 에스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피부 침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흡수한 뒤에 그대로 피부에 다시 흡수되어서 염증이나 발작, 색소증, 알레르기 등과 함께 강독성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지용성 액체 성분이죠. 그래서 에스터 오일은 잘 녹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액체 성분이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녹세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녹세이트. 네. 이것도 물론 벤존기에 연결되어 있어. 오른 이쪽에는 메톡시가 연결되어 있고요.
H3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산소가 여러 개의 산소들이 연결되어 있죠. 이건 H기가 있을 거고, H기가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O 하나 있고, 이렇게 구조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톡시, 두 번째 이 에톡시, 에틸, 피메톡신라메이트, 신라메이트라고 하고요. 신라메이트다. UVA, B 모두 제대로 흡수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이것도 사용 농도는 5% 정도의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화장의 자외선 흡수에서 표피로 자외선이 투과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시녹세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토크릴렌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가 2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저기 25% 미만의 농도로 사용하는 것은 뭐 산화 아연이라든지 아니면 티타늄 이산화 티타늄이라든지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두 개만 물리적인 거죠. 25% 농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인데 그 나머지 24개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식약청 고시에는 내용 물질이죠. 식약청 고시 자외선 차단제. 그 중에 지금 이제 옥토크릴렌이라고 하는데요. 크릴렌. 이거는 탄소가 24개고 수소가 27개고 식산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옥토신 이것도 사용 제한 농도는 10%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 제한 농도가 25 물리적 화학적 다 합해서 25%에서 1% 정도, 최하가 1%고 최고가 25% 정도입니다. 그러면 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은 최고가 15%부터 시작합니다. 15%에서 1% 사이. 15%, 산으로서 1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뭐 8%,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5%, 3%, 2%, 1%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다른 성분들보다 좀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0.5로 나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 못 외우면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이 24개가 지금 연보제 빼고는 제일 많거든요. 개수가. 물리적하고 합하면 26개니까. 그럼 다 못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능성 화장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미백제가 있을 거고, 그죠? 미백제 해봤자 우리가 8개 정도 고시된 거는 8개 정도죠. 주름 개선제 하면은 주름 개선제 하면 4개죠. 그러면 레틴으로 딱 나오고, 그래서 레틴 달려있는 것이 3개고, 그 다음에 아데노신이 있을 거고, 주름 3개, 4개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탈모가 7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이 1개 정도 되죠. 살리신산이. 여드름이 하나 정도고, 그 다음에 제모제가 하나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나아가 있는 거 있나요? 자외선 차단제 아까 26개라고 했고, 다른 거는 또 다른 그 미백제가 있나요? 예,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만 외우면 그렇게 여러 많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른 부분들을 다 암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외한 기능성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제일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눈에 익혀놓는 것이 아까 함량률이 제일 중요하니까 함량률을 잘 지켜가면서 사용 제한 원료에 어느 정도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공부하시면 좀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벤조페논 아까 3은 했죠. 벤조페논 4 들어갑니다. 그러면 벤조페논 3은 이 하이드록시 아까 이렇게 구조가
벤조페논 구조가 다이페닐렌 케톤이라고 했죠. 이 기본 구조식이죠. 기본 구조식에 네 번째에 두 번째 이 하이드록시가 OH가 들어가고 네 번째 메톡시가 들어가잖아요. CH3 이렇게 예, 이 부분에서 뭐가만 바뀌냐면 네 번째 거는 설폰산기가 들어가요. 그럼 뭐 SS 해가지고 설폰산기 하면은 이렇게 해서 OH 하면 S, O가 세 개,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고 H. 이거는 유가 원소니까 황은 이렇게 하면은 O 황산, 설폰산이잖아요. 4메톡시, 5, 2하이드록시 이렇게 해서 어떤 작용기에 붙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지는 거죠.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육각형의 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구조식 보면서 여러분들이 외우면 돼요. 그러면 이 벤조페논 4는 뭐에 관계되느냐면 다른 말로도 있죠. 우리가 썰리소벤존이라고도 하죠. 벤존, 썰리소벤존이라고. 그러면 UVA를 차단하는 건 성분은 어느 정도로 쓰느냐 이거는 5%. 그러면 우리가 0.5%는 벤조페논 3일 때는 0.5% 이상일 때는 옥시벤존을 포함한다고 반드시 적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미만인 그 영유아용 화장품, 그게 기초나 색조나 영유아용 오일이나 로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퍼센트 양입니다. 그럼 벤조페논 4와 5의 차이가 엄청 크죠. 5는 5%, 최대는 5%라고 볼 수 있는데 함량량은요. 그래도 그 대신에 0.5% 단서가 있죠. 이상일 때는 반드시 옥시벤존을 포함한다고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벤조페논 4도 5% 이상이죠. 5% 최대 사용 농도가 5%입니다. 사용 제한 원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벤조페논 4는 그럼 벤조페논 3와 벤조페논 4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산화, 광산화, 항산화가 있고 저항한다는 뜻이죠. 항산, 안티란 뜻이죠. 산화를 억제시키는 물질. 또 산화 자체는 뭐예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가 산화 아니에요? 활성산소예요. 이게 내 몸에서는 이 산소를 호흡하면 98%는 거의 다가 그 어떤 물질하고 전자와 결합해서 소화가 되는데 나머지 2%가 활성산소로 돼서 내 몸을 노화시키는 녹을 쓰게 하는 물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독성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그 자체를 이런 활성산소 물질로 변화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항산화, 또 빛을 받으면 또 산화되는 거지. 광산화 성질이 있으며 누가요? 벤조페논 4가 제한적으로 호르몬 장애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용량들을 다 지키지 않으면 거의 다 이렇게 어떤 다른 물질들에 의해서 내분 교란이라든지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벤조페놀 8번 다시 이제 벤조페놀 8번은 똑같이 이 작용기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공부를 이렇게 조금 꼼꼼히 하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럼 OH기가 들어가고 두 번째 메톡시가 메톡시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하고 같아요? 아, 자외선 차단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고 이 작용기가 두 개 있다 이러면 자외선 차단기고 구조식을 우리가 형태로 볼 수 있죠. 이런 형태가 그 물질의 어떤 특성을 나타냅니다.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어를 가지고 쭉 외우는 것보다 이런 구조식을 그려가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벤조페놀 8번째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벤조페놀 유도체죠. 물론 다 이 벤조페놀이 들어가서 뭐 메톡시란 서폰산기라든지 유도체
자, 벤조펜 유도체로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옥시 벤존이라고 합니다. 벤존 처음에 했죠. 뭐였어요? 벤조페논 몇 번째였어요? 벤조페논 세 번째였죠. 그죠? 4가 아니고 이제 4는 설포상기가 들어가는 거잖아. 벤조페논 3인데 얘를 옥시벤존이라고 했죠. 근데 벤조페논에서 여덟 번째는 여덟 번째 벤조페논에 8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두 개의 옥시벤존이 있다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옥시벤존은 조금 전에 그림 그린 것처럼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이옥시벤존 페놀이라고 명한다 했습니다. 예. 자, UVA,B 모두 차단하는데 UVB 차단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소소하게 얘기한 것처럼 UVA를 차단하느냐, UVB를 차단하느냐, UVAB를 다 차단하느냐, 차단하느냐도 아까 우리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다 공부하고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 갖고 쭉쭉쭉 만들어서 UVB를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UVAB를 차단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주면 공부하기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체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몇 퍼센트냐면 다이옥시벤존은 두 개의 어떤 벤존기가 들어가 있어서 용도가 더 작습니다. 3%. 사용 용도 제한이 3% 정도밖에 갖지 않는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틸 안트라 릴레이트. 다 24개 다는 해드릴 수가 없고요. 좀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그려볼까 싶어요. 그래서 자, 벤존기에 여기는 이제 이거 한 개의 기가 이렇게 돼가 있죠. 그래서 O 마이너스 이렇게. 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기죠. 근데 산소는 두 개 기가 결합해야 되는데 여기 H가 있든지 있었는데 없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건 두 개의 기가 돼 있잖아요. 산소가. 연결 이가원소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게 아민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민 NH2죠. N. 그럼 N은 상가잖아요. H, NH2죠. 아민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메틸 안트라닐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와 뭐의 에스터냐면 메틸 알코올과 CH3가 메틸 알코올이죠. CH3, OH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메틸 알코올하고 이 아미노, 자, NH2가 아민산이잖아요. 그렇게 아미노 벤조익 애시드. 얘 뭐가고요? 에스터다. 에스터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틸 4메틸 벤젤리덴 캠퍼. 여기 구조식은 CH3 메탄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O 여기서 N 이렇게 해서 CH3 메탄기 두 개나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요. 예. UVB를 차단하고요. 차단하는 흡수제다. 자외선 흡수제다. 백색품에 약간 특이치가 있으면 이 농도도 5% 정도 사용 제한 농도가. 벤젠기가 들어가면은 방향족 이게 다 어떠냐면 아까 우리가 벤젠 페논 자체가 기본 구조식이 이렇게 해서 저기 O가 들어가고 벤젠 페닐기가 두 개 들어갔다 했잖아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이제 향이 나는데 벤젠기라면은 방향족이거든요. 방향이라는 것은 향이 난다는 의미죠.
방향제 유도체에서 젤라틴이라는 제네룸이라는 꽃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 향기를 고정시키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향제 유도체인 이 벤제페놀입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벤젠기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4메틸 벤질리 덴 컴퍼 그냥 한글로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4메틸 벤질 리덴 캠퍼 이렇게 외워서 이 구조식들을 외우는 거죠. 니트로 그게 저기 벤질 캠퍼가 들어가니까 그 주로 해서 외우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5%의 사용 제한 농도를 갖고요. 다이에틸 핵실 부타미도 트라이아존 트라이아존이죠. 이존이에요. 트라이아존. UVB와 일부 UVA를 차단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사용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10% 사용 제한 농도를 가지고 제한 농도. 그 다음에 최고 이제 많은 것이 드로메트로 여기서 자연 차단제로서는 최고 많은 거죠. 화학적 차단제 드로메트 메트라이 이렇게 트라이 실록산 그대로 영어로 써주는 게 제일 좋은 게 그죠. 다인지 트라인지 좋은 트라이 실록산 최대 15%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UVA를 차단하는 거죠. 기용성으로서 피지에 강한 효능을 가지는 것이 이 성분입니다. 조금 특징적인 것들이랑 이거 몇 개만 공부해서 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선블록하고 선크림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선블록이 뭔지, 선스크림이 뭔지 차이점이죠. 자, 선블록은 우리가 UVB를 차단하는 UVB면 각질 저기 표피층까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서 이거는 물리적인 막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무기지차죠. 무기자차. 물리적 막을 형성하고. 그러면 백탁 현상 생기고. 그럼 성분은 뭐냐? 두 개밖에 없죠. 산화아연이라든지 이산화티타늄이라든지. 그 다음 선스크림은 UVA를 차단한다. 선스크린은 UVA를 차단한다. 그러면 진피층까지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이라든지 파괴를 손상시키는 것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뭐 유기화합물 성분이라고 있죠. 그래서 자외선 흡수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로 바꿔가지고 표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외선을 차단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꼼꼼하게 발라야 되고 뭐 이런 특징들은 저번 시간에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표를 통해서 알아본 것들을 쭉 정리해서 지금 제가 해놓은 내용들을 쭉쭉쭉 읽어보면서 정리정돈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볼 수 있죠. 넘겨서 미백을 들어가겠습니다. 미백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얗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얀 피부가 뭐 아름다운 피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굉장히 선호했었는데요. 미백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화이트닝이라죠. 잡티가 없고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멜라닌 생성 억제하기 위해 자 깨끗한 피부 위에 또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뭘 사용하냐면 알부틴과 코직산
등의 화장품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타이로시나제의 활성을 방해하고 자외선을 받아 멜라닌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멜라닌 생성 억제하고 피부 표면의 글리콜리산 또는 트라이글리클로로 아세트산 등의 트라이클로로 하면은 CL이 3개나 된다는 거죠. CL. 약물이나 가해산을 도파해 피부를 얇게 벗겨내어 새로운 피부 생성을 돕는 치료제다. 자, 뭐라고요? 약물이나 가해산을 도포해서 같은 게 있죠. 도포해서 피부를 얇게 벗겨낸다고 해서 미백은요. 자외선 차단제는 더 벗겨내는 거 아니죠. 그냥 산란시키거나 흡수시켜서 열 에너지로 밖으로 배출한다든지 아예 애초부터 자외선 강선을 막는 역할을 했는데 이 미백은 강선을 막는 역할이 아니고 이미 침착된 색소를 옅게 만드는 건 피부가 자꾸 벗겨서 나가야지 옅어질 거 아니에요. 침착이 돼 있기 때문에 색소 생성이 돼서 그렇게 하려면 각질이 자꾸 벗겨져 나가야 되면 4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벗겨져 나가죠. 이미 피부 내로 색소가 침착되어 있는 상태를 미백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색소 침착 과정에서 그냥 내가 피부를 벗겨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피부 색소가 생성되는 원리, 메커니즘을 제거하는 데 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러면 다시 칠판으로 한번 들어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에서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미백이라고 했어요. 미백에 관련되어 있는 피부 멜라닌 색소 피부에 침착되어 있는 멜라닌 색소는 피부에 침착에 관련되는 색소들이 원료들 있죠. 관련된 원료들인 건 타이로신. 그 다음에 이 타이로신을 분해시키는 산화시키는 타이로신화제. 그 다음에 타이로시나제에 의해서 생성된 색소들을 밖으로 분출해서 케라티노사이트 내에 있는 딸세포로 이행하는 그 세포, 이행되어 가려고 하는 그걸 방해하는 그러면 멜라노프로테인. 이 멜라노프로테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멜라노사이트, 맞네. CYT 갑자기 사이트. 그 다음에 케라티노사이트. 두 가지가 사이트. 이렇게 두 가지 세포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멜라노좀. 그 다음에 또 이제 멜라닌 색의 종류들이 있겠죠. 유멜라닌, 헤어멜라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럼 타이로신. 그러면 이런 성분들을 이런 성분의 기전들을 억제시키는 역할은 어떤 제품이 하느냐. 물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1차적으로 자외선 차단제에서 피부 색소 침착이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되죠. 자외선이 들어가서 색소를 야기시키는 것이 되지 않도록 1차적 방어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다 100%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색소가 침착됐어요. 그러면 그 색소를 10개 만드는 그런 또 보조제를 발라야 되죠. 보조제를 발라야 돼요. 도포해야 돼요. 그럼 보조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식약청에서 고시에는 보조제는 고시 제품에는 항상 뭘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제한 원료부터. 그래서 최대 함량을 얼마까지 넣으라는 거죠. 최대 함량 어디 정도까지는 안전성 검사에서 허용하겠다는 거죠. 화장품을 제조할 때 심사받을 때 이 안전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뭐 독성이라든지 감작성이라든지 피부 인체, 피부 누수 임체라든지 안자극이라든지 뭐 첨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단일 뭐 이렇게 바로 입을 침투시켜서 독성 유지를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일곱 여덟 뭐 그다음 9가지의 어떤 이런 안정성 검사를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용제한 원료의 어떤 저게 그 뭐죠? 사용제한 원료를 얼만큼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함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느냐면요. 알부틴이 있고 알부틴은 워낙 원료가 비싸요. 그래서 뭐 동물에서 추출하려고 하면 아주 고가입니다. 조금밖에 추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부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용성 감초 추출 당나무 추출물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비사보놀이 그 외에 이제 비타민 C 유도체가 있거든요. 비타민 C 유도체. 그래서 에틸 아스코빌 에터. 에서 그리고 지금 마그네슘 아스코빌 뭐 아이스팔미테이트가 있고 아이스팔미테이트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아스코비 글루코사이드가 있고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바이타민 C 유도체 들어가서 마그네슘 뭐죠? 이게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이게 포스페이트 하면 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마그네슘 아스코빌 비타민 C하고 포스페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제일 농도가 여기서는 많죠. 에틸 아스코빌 에터는 1 내지 2% 정도 사용하고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는 2%로 사용하는 거죠. 예, 알부틴이나 나야신 아마이드는 2 내지 5%를 사용할 수 있고요. 유용성 감초는 보기보다도 진짜 작게 사용 0.05 사용하죠. 당나무 추출물도 보기보다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작지는 않아요. 2% 정도 사용. 근데 감초 추출물이 굉장히 많아요. 감초 하면은 당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여기도 아스코비 글루코사이드 같은 것도 포도당이잖아요. 당하고 포함되어 있다는 거. 당이 있다는 것은 보통 이게 OH기가 많은 거죠. 그 2탄당, 3탄당 할 때 이 당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러면 수분을 보유할 수 있고 수분도 보유하면서 또 미백작용도 형성해서 산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해준다면 산화를 억제시키는 그래서 타이로신을 아미노산 산화를 억제시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고요. 이게 보통 나야신만 여기 나야신하고 바이타민 C 유도체만 빼고는 다 타이로친이라는 산화작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색소 단백질을 억제시키는 역할은 나야신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타이로시나제 억제시키는 것은 비타민 C 유도체들이 하는 거죠. 타이로신 산화를 억제하는 것이 예, 이게 바이타민 C 유도체들이 하고요. 타이로시나제를 억제시키는 것이 나이아신을 빼고 나이아신과 비타민 C 유도체를 빼고 나머지 알부틴 유용성 감초 추출물, 당나무 추출물, 비사보놀이 하는 거죠. 알파 비사보놀. 비사보놀은 그 카모마일 있잖아요. 그 꽃에서 추출한 정유죠. 하고 알부틴, 나이아신을 뺀 그 다음에 당나무 추출물, 그 다음에 유용성 감초 추출물. 이런 것들이 타이로시나제의 산화를 억제시키는 타이로신 억제시키는 비타민 C 유도체들입니다.
아까 말한 에틸 아스코빌 에터라든지 마그네슘, 아스코빌, 아스린 포스포이트라든지 아니면 또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이런 제품들이 타이로신을 산화를 억제시키는 물질. 산화 프로테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나이아신 아마이드. 나이아신 비타민, 원래 니코틴산이라고 하는데요. 니코틴산 하면 담배라는 의미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이아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이드, 펩타이드를 우리가 CONH를 펩타이드잖아요. 이걸 아미노산 구조식에서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해서 축중합되면 펩타이드 형성하거든요. 이것들이 미백 효과를 한다는 거죠. 미백학과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보통 제형이라고 하죠. 어떤 화장품을 만들 때 어떤 타입으로 만들 것이냐, 액체 타입으로 만들 것이냐. 액체 타입을 하면 화장품이나 오일 종류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죠. 로션 타입으로 하면 로션은 액체 타입보다 조금 더 걸쭉한 형이죠. 크림 타입은요. 아예 뻑뻑하죠. 크림이나 액체 타입이 중간이 로션 타입. 그 다음에 침전 마스크라는 것은 마스크팩이랑 같은 거죠. 부직포를 사용해서 부직포에다가 이 유액을 발라서 만들어 놓은 마스크팩이거든요. 침전 마스크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한 10 내지 20분 정도 바르는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얼굴 붙이죠. 붙이고 빼내고 그 나머지 또 우리가 팩 안에 보면 봉투 안에 보면 남아있는 액들이 있죠. 그걸 두드려 발라서 침투하게 한다. 이렇게 사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형에 대한 설명들이 미백에서 나와요. 그럼 미백 제형이 뭔지, 연모제의 제형이 뭔지, 주름 개선제의 제형이 뭔지 이런 제형도 다 여러분 분별해서 공부해놔야 됩니다. 완전 뭐 에어로졸 타입도 있고 분산제 타입도 있고 뭐 산제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나옵니다. 그런 거 할 때 구분이 다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쭉 표를 이제 여기 설명들이 쭉 나와가 있어요.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 아까 코직산, 알부틴은 다 아시잖아요. 코직산일 경우에는 뭐 화장품, 피부 미백제, 식물성장 조절제, 화학제 중간체로 사용되는 천연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종 발효시킬 때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부산물에 수출해내는 코직산입니다. 정종 쌀로 만드는 그 술이잖아요. 그 발효할 때 나오는 게 코직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박테리아라든지 항진균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피부 자극을 일으키 가려움, 인설, 발점, 수분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눈 자극도 주고 눈물 흘리기 가려움. 눈 자극 주고 뭐 이런 것들은 학제 유기의 그 어떤 특징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알러지 반응 같은 이런 것들. 자, 글리콜릭산도 많이 나와요. 보통 티오글리콜리산 나오는데 여기서 글리콜산은 하이드록시 아세트산. 그래서 이거 이름 구조식을 내는 거죠. 구조식에서 하이드록시 이 자체가 아세트산이죠. HCH 예. 하이드록시 아세트산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알파의 위치에 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글리콜산은. 바가 우리가 살리신산이 산 바하라고 하죠. 베타의 위치에 있는 하이드록시산이라는 거죠. 바하. 이는 알파의 위치에 있는 하이드록시산인데, 이는 과일산에서 많이 만드는 살리신산 같은 지용성 산이잖아요. 바퀴 제거제 같은 할 때, 여드름 치료제 할 때 살리신산 0.5% 사용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글리콜릭산을 뭐라고 했어요? 아하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하이드록시산 액시드라고 보세요. 무색, 무치, 냄새도 없고 색도 결정 덜 익은 열매, 잎이나 사탕수수 등에서 함유된 것이 글리콜리산이에요. 그래서 글리콜산, 글리콜산
애시드, 콜, 이거 그대로 쓸 때는 익 애시드라고 부르죠. 또 아니면 글리콜산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뭐하고 동일하다고요? 아하. 아하하고 동일하다.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A, 그죠? 이게 애시드잖아요. 하이드록시 H, 알파, A, A가 되죠. 아하. 이렇게 읽잖아요. 이제 글리콜리산하고 또 우리들이, 미용하시는 분은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사이오 글리콜릭 애시드. 펌제의 주성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펌어 하잖아요. 그 성분의 주성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ES, CH2, COOH 이런 화학 구조식을 사용합니다. 펌제도 우리가 예, 안정성 그 화장품 할 때 이 나오죠. 뭐 pH는 얼마고 뭐 일티 추성분의 농도는 얼마고 알칼리도는 어떻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그때 사용하지. 사이올이라고 하면 화학이 물질들이 보통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활성산소는 프리라디칼이죠. 그래서 내 몸에 노화를 가져다 주는 그 하나의 성분이 될 수 있어요. 사이올이나 티올 이런 부분들. 이런 성분 하셔서 예, 이기 C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분이 그러면 하이드록시 하면 OH이잖아요. 왼쪽으로 쓸 때는 거꾸로 오른쪽으로 쓸 때 들어가서 COOH 들어가고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사슬이 이렇게 돼 있으면 CCC죠. 그럼 양쪽은 양반응 CH3가 돼야 돼. 하나, 둘, 셋, 넷. 메틸이 길어서 CH2죠. 그래서 사슬이 이렇게 돼 있다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는 다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죠. 2개 들어가 끝은요. 3개. 이런 부분들을 그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 CH는 3개가 몇 개예요? 2개죠. 하나, 둘. 그죠? 묶을 수 있죠. 그럼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2가 몇 개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 기본 베이직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총 우리가 그냥 다 구조식에서 화학식을 분자식으로 쓰면 C가 몇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H 몇 개? 다섯,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섯, 열여섯. 이렇게 탄소 7개와 수소 16개는 이런 구조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은 살리신살은 결국 뭐예요? COH가 여기에 페놀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놀기에서 이게 살 같은 조금 전에 뭐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폭식하복세한의 무색이고 고체면서 해열 진동작용을 내분화 쓰이거나 알파 옥시벤존산에 해당하는 산성이면서 페놀이기도 하며 천연의 에스터 형태 대부분 정류 속에 함유되어 있다. 정류 속에라면 결국 지질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용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각질의 병적인 증상, 사마귀 틴을 제거한 고약으로도 사용되고요. 불이나 티타늄이나 철 등 금속이나 킬레이트 함으로 만든 치tin색이 되고 이들 금속 화학 분석용 시약으로도 유용하다. 이렇게 해서 구조식들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 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다 구조식까지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조식들을 잊지 마시고요. 공부하는 꼼꼼하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유래됐는지, 어떤 기원으로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몇 프로의 농도로 사용해야 되는지, 구조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서 단답형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 어떤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학습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마무리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미백 밑줄은 계속 요새는 단일 기능성보다도 복합 기능성이 많이 나와요. 이 복합 기능성 그렇게 신설했잖아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미백 주름 개선에도 하나의 제품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 제형이고, 액체 로션제 침적 마스크 제형이 있고, 액체 로션 크림 침적 마스크 제형이 있어서 그 액체 제형 한 개는 아스코비 글루코사이드나 아데노신을 사용하고요. 이거는 결국 이 두 개가 미백주름 개선 고시 품목으로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액체 로션 침적 마스크 제형에는 유용성 방법 이 두 개가 그대로 쓸 수 있고 또 에틸 아스코빌 에터 아데노신을 복합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표였으니까 땡기져야 되겠네. 이렇게 이거 따로고 아데노신이 다 첨가되죠. 아데노신이 뭐예요? 주름 개선제죠. 아스글루코사이드는요 미백제죠. 이 두 개가 복합성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복합성을 그럼 자외선 차단제도 넣고 그다음 주름 개선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백제 넣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많은 단계를 화장의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뭐 선크림 하나에 뭐도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베이스 그러니까 색조 내가 만약에 얼굴이 붉어 보이면 메이크업 베이스 있잖아요. 얼굴 붉어 보이면 녹색깔을 넣어서 그다음 자외선 차단하고 비비크림처럼 파운데이션 넣고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에 복합 기능성들을 많이 넣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게 꼭 두 개가 섞여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세 개죠. 알부틴, 아데노신, 비사보놀 이렇게 되나? 아니죠. 이렇게 되고 끊기고 요가 두 개가 짝이지. 아데노신 다 들어가죠. 나이아신과 아데노신 같이 비사보놀과 아데노신, 알부틴과 아데노신, 그다음에 유연성 단추 추출물과 아데노신, 에틸 아스코빌 에터와 아데노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제형에 사용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여기는 액체 제형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와 아데노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션 침적 마스크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물질 이걸 다 여러분들이 복합 제재로서 1, 2, 3 이렇게가 쭉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아무거나 막 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